사람 뼈가 들어있어! 공사장 인부의 비명이 고요한 마을을 가로질렀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손전등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며 물탱크 안의 끔찍한 광경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으악! 다른 인부도 물탱크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하얀 뼈들이 누렇게 바른 천과 비료포대 사이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공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공구를 내팽개치고 옥상에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급한 외침소리에 마당에서 얘기를 나누던 상길이 급하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냄새도 많이 나는 게 배관 노후가 심각하네요. 공사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상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가끔 나던 하수구 냄새 때문에 배관 공사를 결심한 참이었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김 기사가 낡은 콘크리트 물탱크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탱크도 이제 철거해야겠네요.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면서 15년째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였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표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스름했습니다. 덮개부터 뜯어내고 안쪽에 고여있는 물을 뺀 다음에 철거하자고 김 기사가 정으로 덮개 모서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굳어진 시멘트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작업한 끝에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무거운 콘크리트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밀폐되어 있던 탱크 안에서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는 빗물이 조금 고여 있었고 습기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냄새 나네. 이 냄새구나. 김 기사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김 기사가 손전등을 꺼내 물탱크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상길이 물었지만 인부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물탱크만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길이 물탱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지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열린 물탱크를 내려다보는 순간 상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뼈다귀가 담긴 물탱크를 바라보며 상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바로 밑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었던 침실이 바로 아래층이었습니다. 그럼 그 냄새가 여기서 났던 거구나. 상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하수구 문제인 줄 알았던 그 냄새의 정체가 이것이었다니.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상길이네 물탱크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더라. 세상에 누구 뼈일까? 혹시 15년 전에 사라진 영희가. 마지막 말이 상길의 귀에 들린 순간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내 영희. 그날 밤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던 영희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상길은 가까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저희 집 옥상 물탱크에서 사람 뼈가 발견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가로질렀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구경꾼들은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현장 보존하고 국과수에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당분간 아무도 이 주변에 접근하지 마세요. 형사의 엄중한 목소리에 마을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평온하던 시골 마을에 백골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이장 최병국은 서울에서 오래된 지인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슈퍼 앞에 모인 주민들 중 박영감이 급하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마을에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병국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찻잔을 입에 대고 있던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상길이네 집에서 뼈가 나왔어요. 사람 뼈 말이에요. 찻잔을 든 병국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뼈가 어디서요? 옥상 물탱크에서요. 물탱크? 아니, 물탱크를 왜 건드려? 수도관 연결해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병국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수구 냄새 때문에 배관공사 하다가 발견했대요. 배관공사? 상길이가 집을 고친다고요? 네,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탱크 뜯어보니까 백골이 누구라고 나왔대요? 병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는 입안에서 식어갔지만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검사해봐야 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들 영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희? 병국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15년 전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병국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박영감이 마을 슈퍼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경찰서에 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백골 결과가 나왔어. 순간 마을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슈퍼 앞에 모여있던 주민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누구래요? 김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죽은 지 15년 정도 된 여자 백골이래. 국과수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곧바로 마을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영희다. 15년 전에 사라진 여자가 영희밖에 없잖아. 세상에, 그럼 영희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흥분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깐. 정육점 사장이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국과수 결과가 벌써 나왔어? 보통 몇 주 걸리는 거 아니야? 박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아직 다 나온 건 아니고 1차 결과만 나왔다고 그러대요. 상길이가 형사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럼 신원 확인은 언제 나와? 그것도 들었는데 빠르면 3-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이장 최병국이 슈퍼 앞 계단을 올라오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박영감이 급하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장님, 상길인에서 나온 백골이 15년 전쯤에 죽었대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요. 병국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깊은 걱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아이고, 그럼 진짜. 모든 주민이 병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영희 씨가 집을 나간 건 분명한데 어떻게 자기 집 옥상에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병국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상길이하고 영애 씨 부부싸움이 얼마나 잦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상길이 의처증도 심했고, 그러고 보니 그날 밤도 싸우고 나서 영희가 나간 거잖아. 김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병국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소. 그날 밤에 영희 씨가 울면서 뛰쳐나오는 걸. 마을 입구 쪽으로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정말 집을 나간 거네? 그런데 어떻게 옥상에 있어? 누가 다시 데려왔나? 바로 그때 상길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마루에서 신발을 신고 대문을 열어 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을 보는 순간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상길의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수척했습니다.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가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상길이 고개를 숙이며 주민들 사이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여자 백골. 다른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럼 정말. 상길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갑자기 상길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실종된 거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민수를 두고 절대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길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길의 절박한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길이 집으로 들어가더니 대문을 꽝 하고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병국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 강동혁이 그를 맞았습니다. 형사님, 마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병국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형사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국이 궁금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나 지나서 백골만 남은 상태에서도 증거 같은 게 나올 수 있나요? 요즘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강 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병국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진실이 밝혀져야죠. 상길이도 참 안타까워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병국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심이 상길에게 집중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희가 15년 동안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묻혀있던 의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길은 이제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꽝! 대문을 닫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길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상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괜찮다. 괜찮아. 상길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방에서 얘기하자. 상길이 민수의 팔에 의지해 일어났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닫자 바깥 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상길은 바닥에 주저앉아 15년 전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상길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죽지 않았어. 그럴 리가 없어.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6년 동안 품어온 감정들이 일순간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말해도 돼요? 뭔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오시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졌어요. 상길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날 두고 떠났을까? 내가 싫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민수야. 나중에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미웠어요. 상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진짜 엄마면 어떡하죠? 상길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15년 전에 죽은 여자 백골이라고. 그게 엄마일 리 없어. 상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에도 너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어. 만약 집을 나가더라도 민수는 데리고 갈 거라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위에서 어떻게 잤을까? 소름 돋아. 신원확인 나오면 다 밝혀질 거야. 민수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민들이 집 앞에서 서성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알고 있어. 상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그런 시선이었어. 한편 이장 병국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세댁 김영의 씨 실종. 부부싸움 후 가출로 추정.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노랗게 바랜 신문지 위에 영희의 사진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병국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망 원인까지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병국은 신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길이네 집이 보였습니다. 옥상에는 여전히 통제선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장님, 박영감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그러게요. 진정시켜야 할 텐데. 그런데 이장님, 혹시 15년 전 그날 밤에 뭔가 더 보신 건 없나요? 병국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뭐요? 영애 씨가 마을 입구로 뛰어간 다음에 말이에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 어둡기도 했고. 그렇군요. 신원확인만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전화를 끊고 난 병국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상길이네 집에서는 부자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신혼하긴 했는데 엄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분명히 다른 사람일 거야. 상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 민수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다 밝혀져. 15년 만에 진실이 나오는 거야. 상길이 어떤 반응 보일까? 집안의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민수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가 돌아올 곳이 없어져. 하지만 사람들이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상길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새벽이 되어서야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길은 영희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고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며칠 후면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며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띠리리리링. 상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린 연락이었습니다. 박상길 씨, 강동혁 형사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온 건가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상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누구였어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상길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끼우기도 힘들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 취조실에서 형사는 상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시신은 김영희 씨로 확인됐습니다. 상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박상길 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피의자? 저를 범인으로 보는 거예요? 상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범인이라면 시체를 숨기고 집 공사를 하겠어요? 왜 공사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영희 찾으려고 사방팔방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었다니. 상길의 목이 메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영희를, 어떤 놈이. 상길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요? 저를 잡을 게 아니라 우리 영희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아야죠. 한편 마을에서는 박영감이 경찰서 앞에서 상길이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박영감이 슈퍼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DNA 결과 나왔대. 영희 맞다고. 확실하대. 주민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것 봐. 김아주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제 그렇게 소리치는 것도 다 연기였던 거야? 15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아저씨들,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야. 경찰서에서 박영감이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내 엄마가 맞다고 나왔어. 그리고 상길이가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속됐어.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엄마래요? 미안하다, 민수야. 병국이 민수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이장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제일 불쌍해. 15년 동안 아버지가 범인인 줄 모르고 어떻게 키웠을까? 경찰서에서는 상길의 절규가 계속됐습니다. 내가 왜 영희를 죽여요? 사랑하는 아내를 왜? 그날 밤 부부싸움 하셨죠?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싸움은 했지만 죽일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집을 나간 후 뭘 했습니까?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증명할 사람 있습니까? 상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어요. 혼자 있었으니까. 박상길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범인이 아니라고요. 민수는 어떡해요? 민수는 상길의 절규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로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상길이 구속됐대. 역시 범인이었네. 15년 동안 그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소름 돋아. 민수는 집에서 혼자 아버지 방에 들어가 영희의 사진들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였어?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너무 환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병국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길의 구속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15년간의 의문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네. 상길이 그놈 결국 들통났어. 민수 그 애가 제일 불쌍해. 집에 혼자 남은 민수는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던 진실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상길의 절규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내가 범인이 아니야. 영희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아줘.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15년 만에 찾은 답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흐어? 민수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된 지 사흘째 16살 소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슈퍼에 가면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살인범 아들. 불쌍하긴 하지만 속삭이는 소리들이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조차 어색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범인일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꼈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새 울던 모습, 엄마를 찾아 전국을 헤매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증거가 있을 거야. 내가 찾지 못한 뭔가가.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엄마 얘기만 하면 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졌기에 그동안 엄마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도 않아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물건들을 한번 찾아볼까?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 물건을 뒤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단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방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먼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옷들 사이사이에 엄마 옷 몇 벌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엄마 옷을 만져봤습니다. 옅은 꽃무늬 원피스, 베이지색 가디건, 낡고 빛바랜 옷들이었지만 아직도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랍장을 뒤져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아버지 속옷들, 두 번째 서랍에는 양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 민수가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엄마의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엄마가 생전에 즐겨 착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서라고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구겨져서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입던 속옷들과 잠옷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실망하며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뭔가 종이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민수가 다시 옷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베이지색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구겨진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이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편지 조각들을 맞춰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만이 내 전부요. 더는 참을 수 없소, 영희 씨. 산길이 놈보다 내가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겠소.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끝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최병구? 이장님이 엄마한테. 민수는 편지를 들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상길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국선 변호사와 면회하며 상길이 목이 터져라 호소했습니다. 제가 범인이라는 물증이 어디 있어요? 구속수사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상길 씨, 정황상 증거가 불리합니다. 정황이요? 민수 혼자 두고 제가 어디 도망가겠어요? 상길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도망간 적 없잖아요. 오히려 영희 찾으려고 전국을 뒤졌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민수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 형사가 편지 조각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요. 엄마 옷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형사가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맞춰보니 연애 편지였고 마지막에 최병국이라는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정말요? 민수의 눈에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수가 경찰서를 나오는데 마을의 촉새방 영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경찰서에 뭘 들고 갔던데? 아저씨, 뭘 가져간 거야? 아저씨한테 말해봐.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남긴 증거요. 뭐라고? 진짜 범인? 박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인데?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영감은 즉시 마을로 달려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민수가 진짜 범인 증거를 찾았대.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고. 그럼 상길이는 무죄란 말이야? 마을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병국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국이 창문으로 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편지를 찾았다던데. 누구 편지래? 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병국은 급히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일기장을 뒤져봤습니다. 15년 전 영희에게 썼던 편지 초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젠장. 병국이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편지를 찢어서 옷 속에 숨겨놨을 줄은 몰랐습니다. 병국은 급히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돈,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빨리 떠나야 해.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병국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병국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병국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강 형사와 동료 형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편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편지요? 아, 그거요. 병국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강 형사가 병국의 손에 든 가방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었나요? 짐까지 싸서?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려고요. 급한 일이라서. 그럼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에서 얘기하죠. 꼭 가야 하나요? 별거 아닌 걸로. 최병국 씨,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병국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압수수색이요? 뭘 찾겠다는 거죠? 일단 서로 가시죠. 압수수색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병국은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국의 집에서는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서재, 침실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수색팀장이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수색이 완료됐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수색팀장이 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용품들만 있고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 형사가 병국에게 돌아왔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병국이 조금 당당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병국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검사는 아직 안 했네요. 강 형사가 병국이 들고 왔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요? 그냥 옷가지들인데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형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꺼낸 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병국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기네요. 형사가 일기장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영희를 봤다. 상길이 그놈이 영희를 혼내는 걸 봤다. 영희가 나를 보고 인사했다.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적은 거예요. 또 있네요. 형사가 가방 바닥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영희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나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뭐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많이요? 병국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기록이 있네요.
형사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오늘 영희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나를 미쳤다고 했다. 참을 수 없었다. 병국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네요. 왜 찢었습니까? 그건 병국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찢었습니까? 뭘 적었길래 찢어야 했어요? 강 형사가 찢어진 페이지를 가리키며 압박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난다고요? 15년 전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냥 감정적으로 써서 감정적으로요?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병국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나요? 영희가 저를 무시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형사가 의자를 당겨 병국 앞에 바짝 앉았습니다. 미쳤다고, 역겹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요? 그럼 영희 씨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럼 추측해 보세요. 추측이요? 네.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병국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목 졸려 죽었던지, 머리를 부딪혀 죽었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희 씨의 사망 원인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병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그냥 목 졸렸다는 것도 머리 부딪혔다는 것도 우리가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추측으로 두 가지 사망 원인을 추측으로 정확히 맞췄다고요? 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럼 어떻게 알았죠? 신문에도 안 나왔고 우리도 말한 적 없는데 병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병국 씨, 그날 밤 영희 씨한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다 들통났어요. 형사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를 어떻게 죽였어요?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저절로 죽었나요? 혼자서 목도 졸리고 머리도 부딪혔나요? 밀쳤을 뿐이에요. 어디를 밀쳤나요? 목을. 아니, 그게 아니라 목을 밀쳤다고요? 목을 어떻게 밀쳐요? 병국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목을 눌렀어요. 얼마나 오래요? 모르겠어요.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차 트렁크에 넣었어요. 어디에 묻었어요? 상길이네. 물탱크에. 왜 하필 상길이네 집에? 상길이가 범인으로 몰릴 거라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다른 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국과수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강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시신은 김영희로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와 두개골 골절입니다. 병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당신 말과 일치합니다. 자백서 쓰시겠습니까? 병국이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왜 하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뭐라고요? 진즉에 다른 곳에 옮겼어야 했는데. 형사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15년간 잘 숨겨뒀는데. 운이 없었네. 병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사가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자백서나 쓰세요. 네, 쓰겠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끝까지 뻔뻔했던 병국의 치명적인 말실수와 뒤늦은 후회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꽝! 경찰서 문이 열리자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기를 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상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수야, 아직도 아버지 의심하니?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상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아버지도 이해해. 어떻게 괜찮아요? 15년 동안 의심받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부자는 어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걷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상길아.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했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어. 상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15년이 돌아옵니까? 상길아, 우리도 몰랐잖아. 몰랐다고요? 증거도 없이 저를 범인 취급했잖아요. 김아주머니도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아줌마가 미안했어.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민수야, 1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범인의 아들이라고, 제 아버지 조심하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지 주민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길과 민수는 집에 도착했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도망간 줄 알았어요. 상길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의심해서. 민수가 엄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부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5년간의 오해가 하루아침에 풀릴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영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영희야,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구나. 상길이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를 의심해서. 마을 주민들도 참석했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15년간의 죄책감이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상길은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이사 가자. 이사요?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아버지,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상길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15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거야.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네, 아버지. 저도 노력할게요. 몇 주 후 상길과 민수는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배웅하러 나왔지만 어색한 작별이었습니다. 상길아, 정말 미안했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상길과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글쎄, 쉽지는 않을 거야. 상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럼 엄마는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라실 거야. 새로운 도시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15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상길과 민수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먼 길이지만 천천히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병국은 여전히 자신의 부름만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공사를 했을까? 끝까지 뻔뻔한 그의 모습에 교도관들도 혀를 찼습니다.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